아,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오션테크 2022를 준비해 주신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원, 또 이 안을 기획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기획원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현대중공업의 안광원 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현대중공업 안광원 사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조선해양 사장으로 며칠 전에 그룹 인사에서 발령이 나서 지금 한 40년 만에 한국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서울로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그룹의 조선 분야, 조선 뭐 해양, 엔진, 물류, 항만 이런 모든 분야를 총괄한 컨트롤 타워의 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제 개동사옥으로 와서 오늘 아침 새벽에 사양단 회의를 하고 또 좀 이따 이제 마치고 분당에 내려갈 건데요. 지금까지 개동사옥에 있었는데 저희 그룹이 전부 다 12월부터 분당 그룹 타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12월 달부터 12월 말부터 2023년도부터는 분당 사옥에서 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양수산부나 또 여러 가지 이 분야의 분들과 좀 더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 원장님 두 분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늘 기조연설을 하면 글을 써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또 얼만큼 도대체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 주는 게 가슴속에 와 닿을까 하다가 제가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조선하고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해양할까? 근데 저는 벌써 조선 해운 물류 항만을 해왔던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저의 25,000명의 팬분들과 같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션의 모빌리티지만 이 오션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탈탄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해양하고 연관될까? 선박의 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해양의 이 모든 분야가 미래에 그대로 들어있고 선박 건조야 하겠지만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들은 다 해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3년 전에 탈탄소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협약을 했고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년 후, 10년 후, 2050년 우리가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이거를 추진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5개월, 1년, 5년 단위로 다 바뀌었습니다. 탈탄소를 3년 전에 얘기할 때 지금 뭐 LNG가 대세, 그 다음 뭐 무슨 연료가 대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소까지 갔습니다. 실제 결의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고 SMR까지 가고 있는 거죠.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셨겠지만 저희 그룹이 미국하고 해가지고 SMR 본격적으로 선박 준용해서 SMR 개발하는 육해상용으로 지금 협약을 맺었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캐펙스 오펙스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양 분야는 어떻게 쫓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뒤따라가는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중국은 이번에도 6조라는 돈을 정부에 투자를 했고 선박, 조선, 해양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상선에서 HMM에서 12척 이게 24K를 발주를 컨테이너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디젤로. 근데 미국은 중국은 20K 이상을 50척을 발주해서 내년부터 엄청나게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 운임 지수가 폭발적으로 다운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2, 3년 후면 HMM의 배가 전부 다 가치가 없어서 운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약을 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10시간 동안을 제가 얘기를 해도 모자란데 일단은 가장 빠른 시간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나중에 궁금한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저희 그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발령을 또 받아서 이쪽 부분을 이게 전체 포인트가 어떤 거죠?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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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개? 이건 넘어가는 거고. 여기 비치는 건 없나요? 비임이? 이걸로? 이게 화면에 안 비치는구나. 지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발령받아서 지금 이렇게 중공업하고 다 겸임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 가지 신사업,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을 다 이제 총괄 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내용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두 트랙으로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나?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탈탄소, CO2 제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변화가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탈탄소가 되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선박, 해운, 조선 해운에도 급격하게 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모든 선박은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로 변하면서 모두가 전자제어로 갑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같은 선박의 개념,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티타임 할 때 우리 원장님들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영도에 가면 요즘에 흔한 말로 강아지도 선박 수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어느 사람도 최근에 나와 있는 기술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해양대학교에 AI 대학에 도쿄도쿄 총장이 몇 년 동안 막 싸워가지고 학부를 만들었고 거기가 장학금을 주러 갔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연설을 하면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하고 절반쯤 같이 교류를 해서 실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탄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CO2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에부터 이제 다 속스나 삭스는 다 해왔던 얘기고 문제는 이제 이미 2030년도에 얘기했던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미 적용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O2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제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현재 있는 기술을 한다면 페이백이 한 4년, 5년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운임 기준을 한다면 앞으로는 15년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EEDI는 이미 적용했고 EXI는 이미 이제 바로 또 적용이 돼서 우리가 탄소세도 내야 되고 모든 세금이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지금의 10배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25년 선박, LNG 선박은 30년 수명이 늘어나는데요. 그럼 20년 선박 운항을 해서 회수가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운 사업을 하겠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으로 나오는 게 탄소 연료를 쓴다, 운항 경로를 최적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을 한다, 온실가스 후처리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보편화된 기술들이에요. 그 다음에 왜 자꾸 탄소 중립 연료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장 대세는, 가장 쉬운 거는 CO2를 줄이는 거는 수소입니다. SMR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SMR을 잘못 만들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전에서 분해를 하다가 H2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H3를 만들면 수도폭탄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적의 방법이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지금 연료가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그동안에 디젤로 다 썼죠. 그다음에 LNG, 메탄, 암모니아, 지금 수소, 근데 액화수소가 있고 기화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LNG는 보편화됐고, 메탄올 선박도 최근에 처음에는 그 머스크 라인이 주도를 했지만, 제가 2년 전에 머스크 라인의 오너하고 CEO가 긴급 요청을 해서 코펜하겐에서 전략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인한테 오픈되지 않는 머스크 라인의 10년 계획의 전략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탄을 먼저 선전을 했고요. 머스크의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선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터미널을 만들고, 연료를 공급하고, 모든 것을 갖춰서 투자를 해서 간다, 리딩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는 배 하나 만들어서 다니려면 뭐 벙커링 값도 뭐 이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LNG가 대세라고 해서 LNG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메탄올이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최초로 메탄올 선박을 저희가 건조를 했고, 메탄올 연료 추진은 또 전부 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다 끝나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 메탄올 선박이 40척이 또 발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 30척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연료 추진 시스템들은 한국에서 다 공급을 하지만, 이미 중국은 자국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배가 6개월 인도가 지연되든 1년이 인도가 지연되든 정부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도 밀고 나갑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기관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이 그만큼 차연하게 하고 있다. 또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세계가 얼만큼 앞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뒤따라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하고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해운분해 미래 연료는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DMV에서 IMO 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디젤의 대세였는데 2025년도 가면, 30년도 가면 디젤이 이렇게 될 거고, 2025년도쯤 가면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LNG가 대세일 거고, 향후에 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가 뒤따라갈 거다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년씩 다 시프트됐다는 겁니다. 다 당겼다는 겁니다. 지금 LNG가 선박 발주가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됐지만 한 600척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80%가 한국에서 다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만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는 전부 다 연료 추진 계통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거든요. 거기에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하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LNG가 많이 발주가 됐는데, LNG가 급감을 하고 있고 지금 메탄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뭐 바이오 메탄,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암모니아, 이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급격히 빠르게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선박, 일렉트릭 추진선, 전기 추진선, 하이드릭 선박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가고 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선박해양기술 연구소에서 울산시하고 했던 저희 회사 옆에 자율환 관제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 자율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환 기술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1, 2, 3, 4단계에서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가고 있는 이유는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LNG가 지금 현재는 이제 LNG가 좀 대세를 하고 있는데요. LNG 연료에서 지금 LNG하고 MGO를 이렇게 겸해서 쓰고 있지만 결국은 LNG에서는 다음 단계 LNG의 바이오로 갑니다. ELNG로 갑니다. 그거는 탄소량을 더 줄이고 경제성을 우리가 극복하게 한 거죠. LN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조를 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서 SUV를 샀는데 다 팔아야 된다고. 지금도 LNG가 디젤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LNG로 선박 운항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년 만이면 페이백이 됐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LNG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갈 거고 LNG에 대해서 결국은 탈탄소의 중간까지 가는 걸 뭘로 가냐면 지금 뭐 CCU나 이런 뭐 메탄 슬립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NG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벙커링입니다. 전 세계. 그러면 메탄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머스크란에서 자기가 전 세계 벙커링 터미널 다 만듭니다. 벙커링 베슬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정유 공장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왜? 차별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차별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심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탄올도 24,000 TU 컨테이너도 이제 메탄올 선박이 나갈 거고요. 이미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메탄올도 지금 다 한국에서 이미 연료 추진은 다 개발이 완료돼서 주기 엔진, 보기 엔진 시스템 다 개발이 돼서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16K, 17K 메탄올 선박 이미 작년에 계약이 됐고 조만간 24,000 TU도 이제 계약이 될 건데요. 메탄올 선박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LNG 다음의 대세다. 그 다음에는 메탄올은 탄소가 다 100%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 메탄으로 가고 이메탄으로 지금 급격히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는 그렇게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큼 준비하고 있냐? 왜 해양 오션테크 세미나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 다 해양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도 이미 암모니아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원자력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해양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쯤이면 당장 내후년에 암모니아 추진선이 2025년도 인도로 계약을 했고요. 메탄올은 2024년도부터 다 선박 인도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양 쪽은 이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는 지금 상당수가 이미 진행돼서 상당수 많은 것들이 계약이 됐고 발주가 되고 있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내 연안선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이 기술들이 굉장히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고래 관광선 울산에서 건조했던 고래 관광선은 거기는 완전한 100%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 밸류체인에서 향후의 수소 밸류체인이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젤에서 수소까지 가는 과정에 캐펙스는 수소 정도 가려면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탱크 사이즈도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이백은 25년쯤 가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하는 방식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풍력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수도 생산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해양풍력 발전, 수소 생산, 해상 운송, 저장, 활용 이런 부분들이 다 해양과 다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그러면 지금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은 해양은 모든 거는 선박유지가 중심이 아니라 해양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고 당장 해양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이제 2, 3년 전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픈이 됐고 그 이후에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강연을 갈 때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서는 이미 다 지났다. 올드 버전이다. 6차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분야에서 벌써 디지털은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회사에서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해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결제도 다 하고요. 보고도 다 받고요. 뭐 발주도 내고요. 모든 정보를 다 보고요. 도면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해양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디지털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초기에 뭐 1세대, 2세대 스마트십 솔루션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지능형 항해, 그 다음에 기관 모니터링, 엔진 제어, 원격 디지털, 자동 이저반, 완전 자율운항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이게 2025년도가 아니라 이것도 6개월 전 버전인데요. 지금은 모든 거는 2025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025년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게 해양에 관련되는 일들이라서 상당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여러분들은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년 전에 제가 그 해운 선사들하고 컨퍼런스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형 선박을 얘기를 했더니 뭐 뭔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해도 잘해. 이미 유럽이나 해외 선사들은 이미 2년 전에 이런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글로서비스 대표사 할 때 원격 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미 걔들은 그때 사용을 시작을 했다고요.
한국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이런 것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미 이 자율형 선박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비커스 원래는 중국 그룹에 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기 벤처기업으로 창업시켜서 그룹에서 돈은 다 주고 뭐든지 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선박만 하는 게 아니라 요트 산업까지 다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율형 선박의 단계가 4단계까지 있는데요. 완전 무인화하는 거는 4단계고요.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다음 장에 보시겠지만 HMM하고 한국에서부터 롱비치까지 운항하는 한 달 동안 운항하는 그런 모델들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도 있고 버싱 어시스턴트도 있고 이제 하나스에서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거죠. 여기에는 충돌 뭐 이런 저반인 건 다 되지만 최근에는 해상의 변화, 해상 기류의 변화, 그다음에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다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해양에서도 해양 분야에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해양 실제 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 5월 2일 날에서 6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제 롱비치까지 운항을 했던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실제 자율항의 모든 조건을 이제 컨트롤했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을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율항 선박생이면 우리가 할 일이 뭐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율항 선박하기 전에는 다 계셨는데 자율항 선박을 하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율항 선박을 하기 위해서 백업되는 고도의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항 선박의 가장 조건은 뭐 인력도 없지만, 뭐 한국에 인력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운사도 다 전 세계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연료 변화가 되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이게 퓨얼 세이빙을 만드는 거예요. 에피션시 효율을 높여가지고 급격히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네트워크인 거죠.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제 선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선소의 자동화, 항만의 자동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자율항 선박 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항만, 스마트 항만 선박을 구축하는데 지금 이미 상당 부분들은 지금 머스크라인이나 뭐 EP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항만에 자기들 터미널에 다 무인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별 자동화, 항만 기자재 통합 관제, 배후 분류단지 통합 시스템, 스마트 물류에서 전부 다 다른 거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발표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도 무인 컨테이너 하역의 선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자율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친환경 항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부산항만에 최근에 이제 부산항만공사에 이런 플랫폼도 만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선박 입출항 안전성 제고, 항만 생산성, 그다음에 배후물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다 변했다. 이미 유럽은 상당히 변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자동화 물류도 이렇게 지능 항만,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화 운송, 물류 창고, 무인 운송,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ship-to-ship, 도어-to-도어로 다 배웠다. 이제 해운회사들은, 항만회사들은, 운송회사들은 지금은 다 도어-to-도어로 해야지 항만 이렇게 해서는 경제성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는 디지털 조선소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하고,
로봇이 생산하고 무인화 핸들링하고 원격 감사도 하고 항만도 한다. 모든 작업량도 그래서 스마트 조선소도 이렇게 완전히 거의 80%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물량이 2배가 더 많은데도 지금 대응을 하는 거는 그런 이유로 한다. 이게 전부 다 항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들입니다. 친환경 선박이 만들어지고 자율형 선박이 만들어지고 항만 물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규제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연료를 테스트를 하려면 육상에 바이오연료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항만에는 선박에는 바이오연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규제에 다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강제로 쓰면 저는 작은 집에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산자부하고 여러 가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또 지난주에도 산자부에서 바이오연료 거기에 대해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고 저는 해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기술을 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자율형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도 해양수산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율형 선박이 지금 실증 선박을 하잖아요. 해운 바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해수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 빨리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융합형 인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해운선사에서 저한테 건의하는 게 빨리 우리 뭐 해수부나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배가 나간다, 항만을 운영한다, 해운을 운영한다, 이거를 관리하는 이런 디지털화된 이런 교육을 갖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기업만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만 있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해양대학교에 장학금을 줘서 4년 동안 장학금 다 줍니다. 졸업하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오겠지만 강제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제가 편하려고요. 우리 직원이 절반이 배 나가면 맨날 쫓아다닙니다. 요즘에 문제 생기면 오퍼레이션 미스가 90%입니다. 왜? 모두 다 별했는데 기술이 그만큼 못 따라니까. 그래서 빨리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큰 소리를 내줘야 되고 뭐 정부에도 큰 소리를 내줘야 이게 나중에 항만이나 해운이 문제가 되지 않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shipbuilder나 shipping이나 클래스나 그다음에 이제 산학위원회 스콜라 그래서 산학위원회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제 뭐 재정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정책에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서 컨퍼런스에서 이런 부분도 다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픈을 시켜줘야지 이 몇 사람의 극소수인원들만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분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속도가 초격차로 초시간으로 바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전진해야 된다. 뒤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다. 이미 뒤따라가서 겨우 맞춰놨는데 이 사람 벌써 한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전화를 주시면 또 저희가 그룹에 여러 가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를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